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인 12월 7일에 2017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요. 이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 자신의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또한 원서 접수 전에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월 인원을 포함한 최종 선발 인원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자, 이제 정시는 수시와 좀 달라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점수에 맞춰서 좀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면 본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던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전공, 직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놓쳐지게 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아무 학과나 이렇게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제 대학 진학 후에 뭐 복수 전공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학과의 변경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전공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해서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직업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맞춰서 이제 점수에 맞춰서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건 뭐 기본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통찰력 있는 분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최선의 전략을 세워주는 분이십니다. 마포고 과학부장이신 조진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학업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인성면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일 좋은 게 학생들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지 말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뭐 악기를 다뤄본다든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대생, 자연계에 가는 학생들한테 기타라든지 악기를 꼭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 공대생 그럼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암만해도 인간에 가까운 휴머니즘 쪽의 부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덤으로 시간이 남은다면은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관련된 학과에 관련된 독서를 꼭 추천을 합니다. 네. 자, 풍부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이신 김병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이제 지금쯤 지나면 이제 후회도 많이 들고 또 뿌듯함도 들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이제 수요일날 성적표가 나오면 사실상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된다는 마음을 좀 갖고 준비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 하더라도 마음가짐 자체를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긴장의 끈을 조여매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 모두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세 분의 선생님과 꼼꼼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수능 실채점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정시 상담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2.88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은 2.86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산업경영공학과, 나군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해양융합과학과, 다군 홍익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기 일반고 자연계열 고3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 수학 점수가 좀 안 나와서 공학계열 학과 지원하는데 고민이 많은데요. 네. 정시에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에 대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족한 수학 성적을 보완할 지원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진호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상담과 분석해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가 2.54등급, 수학이 3.21등급, 영어가 3.96등급, 과학이 2.68등급, 평균 2.88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을 보면은 국어가 2등급, 수학 가영에서 4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 1이 4등급, 지구과학 1이 1등급, 평균 2.86등급이 예상됩니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과목별 편차가 좀 크네요. 이제 국어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뭐 백분위가 95, 97인데 나머지 이제 세계 영역의 백분위가 좀 떨어져서 과목별 편차가 좀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어머니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예, 우리 학생이 그 수학 점수가 좀 부족한 편인데요. 수학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위주로 좀 찾아보셨나요? 수학 반영을 25%씩 하는 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대랑 뭐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은 좀 안 되고 또 지방도 보고 있는데 아주대 쪽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또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의 전체 백분위는 83% 정도 되는데 수학 가해가 지금 이제 4등급 한 7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한테는 좀 부족한 점수인데 학생의 점수대에서 일반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은 보통 25%가 많고요. 그다음에 네. 30, 35, 뭐 심하게는 50%까지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갖다가 찾아봤는데요. 25% 반영하는 대학교가 이제 가천대 일부 학과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가 가나 다군에서 일반 전형 2입니다. 명칭이 일반 전형 2인데요. 여기에서는 국수 영탐 중에서 택 2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다학원에서 이제 자연계열 자율전공이 있는데 그는 국수 영탐 중에서 택 3개라 하니까 수학을 또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한테는 당연히 유리하지만은 다른 학생도 비슷하게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빼더라도 학생들이 수학을 뺀다든지 다른 한 과목 못 본 과목을 빼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합격선이 100분위를 봤을 때는 보통 92 내지 3%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당연히 이걸 빼면 유리는 하지만은 그 선까지는 90%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원 포인트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과학탐구 영어 한 과목이 지금 이제
학생한테는 아주 유리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지구과학, 원이, 백분위가 지금 현재 97% 아주 우수하거든요. 네. 1등급 맞았고요. 그다음에 한 과목만 지원하는 대학, 주요 대학을 보면은 이제 가천대, 성명대, 경기대, 그다음에 단국대, 서경대, 강남대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서울의 중상위권은 대부분 이제 가탐 쪽은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안정적인 합격 지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다군은 암만 해도 희망하는 대학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군 네. 또는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군에서 소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학생이 좀 더 가고 싶은 대학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학 반영 비율이 좀 적은 대학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점수 분포를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하고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조합하면 가지수 한 40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대학교별로 네. 다 따지면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한테 그나마 이제 유리한 쪽 봤더니 국수영탐을 같은 비율로 25, 25로 반영하는 데인데 이제 학생이 눈높이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아대, 온강대, 그다음에 백분위로는 단국대, 천왕, 영남대 쪽이고요. 그다음에 국수영탐을 20, 30, 25, 20으로 한 데가 그다음 두 번째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관심 있는 아주대라든지 동국대, 그다음에 단대, 죽전 캠퍼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20, 30 아니면 수학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한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단국대, 천안. 앞에다 단대, 천안이 나오는데 단국대, 천안은 학과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좀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가천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국수영탐인데 학생이 또 강원대를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네 번째 순위가 돼서 암만 해도 학생한테는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제일 유리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그 대학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실 겁니다. 뭐 정시 때 이제 상향이라든가 적전이라든가 이제 안정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고 판단을 내릴 때는 학생의 취득 성적으로 본 그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이제 지원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고 판단을 내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성적이 희망 대학의 학과 또는 요구 성적과 일치하거나 좀 비슷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릴 거고, 그다음에 학생의 성적이 희망 대학이나 또 희망 학과의 어떤 요구 성적보다 좀 높다라고,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판단.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희망대학의 그 지원 결과를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 동국대, 홍익대 등인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봐 주실까요? 네, 먼저 가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대와 한양대 에리카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양대 에리카를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양대 에리카 산업경영공학입니다. 모집 인원이 6명이고요. 경쟁률은 5.5대 1 정도 됐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으로 표준점수,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가 20, 수학과가 35, 수학이 좀 많이 반영하죠. 네. 영어가 25, 탐구 20,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성적은 한 483 정도 되고요. 백분위로는 한 81.8% 정도 됩니다. 작년에 모집 인원이 6명이 있고 그다음에 2월 인원은 없이 최종 6명입니다. 제가 2월 인원을 말씀드린 것은 네. 입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집 인원하고 경쟁률에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 합격률을 봤더니 2016학년 때는 한 79% 정도, 2015학년 때는 한 80% 정도 이렇게 추가 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갖다가 대학교에 맞춰서 환산해 봤더니 점수가 한 483.8 정도, 플러스 한 0.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나군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나하고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28명이고요. 경쟁률은
4.73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전형 요소는 수능 100이고 평균 점수 이 학교도 탐구는 변환 평균 점수를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아니 수능 성적으로 나서 보통 12월 말쯤에 대해서 각 대학교별로 편한 평균 점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점수가 1점 내지 2점 정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가 20, 수학과가 30, 영어가 25, 탐구가 25고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 부여하는데 3등급까지는 가산점 6점이기 때문에 학생은 다 만점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성적은 평균 점수로는 491점 정도, 100분위로는 한 85% 정도 되는데요. 작년과 좀 다른 게 작년에 비해서 영어가 반영 비율이 5%가 낮아졌고 탐구 비율은 5%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학생한테 유리하거든요. 학생이 탐구 영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의 평균 점수를 그게 공식에 맞춰서 한번 변환을 시켜봤더니 플러스 1.2점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대학별로 맞춰서 점수를 계산해봤더니 485.6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점수로는 한 5점 정도, 5.4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었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동국대의 어떤 그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적정과 상향이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군에는 상향으로는 동국대 건축공학부, 적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산업경영공학, 아주대 환경안전공학, 안정으로는 가천대 컴퓨터공학 일반 전형 2입니다. 나군으로는 상향으로는 동국대 건설환경, 적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해양융합, 단국대 죽전 기계공학과고요. 안정으로는 가천대 소프트웨어 일반 전형 2입니다. 다국으로는 상향에 홍익대 건설 도시환경, 강원대 환경공학, 적정으로는 단국대 통로환경, 운영 컴퓨터학과고요. 안정으로는 가천대 설비 소방공학과 일반 전형 2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가옥원의 동국대 건축공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집 인원은 36명입니다. 경쟁률은 작년에 5.95대 1이고요. 수능 100 평균 점수고 그다음에 변환 평균 점수 탐구 영역에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20, 30, 25, 25고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상 점수는 490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대학 한산 점수로 해봤더니 한 485.6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4점 정도, 4.5점 정도 이렇게 부족해서 상향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학교에서 제공한 성적을 보면요, 네. 100분위로 이제 공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의 성적이 한 82% 정도 되거든요. 최근 3년치의 100분위를 제공한 걸 봤는데 100분위가 보통 83에서 84 정도. 지금 현재 성적보다는 한 1, 2% 정도가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네. 그러면 나군은 어떤 대학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나하고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해양융합공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명 모집을 하고요. 경쟁률이 9.44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이고 그다음에 평균 점수 이 학교도 변환 평균 점수를 탐구 영역에 반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반영 비율은 국어 20, 수학 과가 35, 영어 25, 탐구 20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점수로 483점 정도가 지원 가능 성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달라진 것은 작년에 그냥 과학기술대학인데 모집 네. 단위명이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한양대 에리카의 대학 한산 점수로 계산해 봤더니 평균 점수가 약 483.8이 돼서 지금 현재 학생 점수로는 플러스 0.8 정도 돼서 제가 적정 대학으로 이 대학교를 추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제공한 성적 자료가 있는데 100분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학생이 한 8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학교에서 제공한 100분위로는 81.3, 그다음 2015학년 때는 79.2로 이렇게 일단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적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아서요. 네. 혹시 교차 지원했을 때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학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자연계인데 수학 점수가 좀 안 나와서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어떤지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성적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의 점수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점수가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차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천대에 아까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영 안 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학생한테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90% 이상 올라갑니다. 100분이. 그래서 저는 교차 지원보다는 가천대 쪽을 갖다 좀 집중적으로 공격해보고 그게 확신이 쓴다면은 다른 학교를 적정 내지 소신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점수가 고르지 않습니다. 영역별로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 총합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선 절대 안 되고요. 영역별 그 반영 비율을 고려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고려해서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가나다군에서 이제 군별 조합을 할 겁니다. 뭐 상향을 하나, 안정을 2개 또는 뭐 상향을 2개, 안정을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텐데 그렇게 조합을 할 때 한 정도의 어떤 세트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세트를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후에 어떤 변화되는 부분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향 지원은 단순하게 무리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 전체 배치표를 잘 보시면 가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지 나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을 했을 때 추합의 비율이 가능성이 좀 높은 그 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윤상현 선생님 말씀 중에 추가 합격을 노린 상향 지원이 네네. 중요하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 어머님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좀 헷갈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짚어주셔서 많이 네. 도움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나나 이런 건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성향을 보고서 그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하겠네요. 네. 오늘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